이상한 게 뜨네. 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400만 물건자님 어서오세요. 테네님 어서오세요. 테네님 오늘 완전 스펙타클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술방 될 것 같습니다. 천수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자, 저는 제 어떤 투자 실패를 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예, 제 탓입니다. 예, 그러나 인드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제 운명을 저는 제가 개척하는 것이지 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제가 잘해야죠. 내가 인드라가 뭘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혹지 않은 인드라가 이렇게 조회수 올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깝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드라가 오늘자로 업비트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인드라 많이 다 그냥 사실이에요. 각도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인드라가 100만원 초과되면 적겠다 했는데 오늘부로 적겠습니다. 100만원이 초과됐어요. 지금 보니까 인드라가 2천만원 돈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정부에서 인드라가 가게가 망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피해금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합쳐서 한 2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으로 여태까지 한 거예요. 그 2천만원인데 지금 그러니까 2천만원으로 시작했어요. 2천만원 시작한 게 지금 10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있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대표하면 이렇게 뭐 업비트 수수료 올려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냥 있겠어요. 누군가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인드라가 여기 딱 보면 알죠? 저기 인드라가 공개했으니까 투자 내역.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면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총 2천만원에서 총 보유 자산이 1896만 7408원. 이더리움을 총
5.3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30만원 마이너스. 비트코인은 0.35를 보유해서 19만 3,570원 이렇게 손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공개 뭐 이렇게 인드라 거짓 이런 거에 대해서 뻥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인드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태까지 업비트 투자 두나무 투자하면서 느낀 바는 물론 증권거래소 뭐 주식보다 얘네들이 더 조작하고 험해도 까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그 두나무만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또 헤지 펀드나 이런 것들에 지배되는 것이 그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두나무 그냥 업비트나 무슨 뭐 루나코인 이쪽에도만 책임 물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인드라 얘기했죠. 비트코인의 핵심도 역시 구기본이다. 이런 말씀 드리시고요. 그 인드라가 첫 번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탓이다. 본인 탓이고 신에게 탓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투자에서 인드라 실패했잖아요. 몇 번이나 실패해가지고 담배도 피고 사실은요 2월 며칠 사이에 담배를 폈어요. 인드라가 하도 깝깝해가지고 담배를 오늘 방송 끝으로 다시 끊어야 됩니다. 오늘 인드라가 의지가 강한 인물이잖아요. 사실 한 일주 동안 담배를 폈어요. 하도 깝깝해가지고. 근데 오늘 방송 끝으로 고백합니다. 인드라 담배도 다시 한 10개월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하도 깝깝해가지고 다시 담배를 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담배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비트 상태창도 밀어냈어요. 인드라한테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 비트코인 2만 달러로 올라가면 지금 2만 달러 항상 미치잖아요. 2만 달러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전에는 이제 업비트 그냥 수수료 도움 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말씀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2만 달러 올라가면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드라가 여태까지 상태창을 했는데 그 코인도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친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서는 여태 그 종합하면요 손해는 없었어요. 비트코인으로 하면. 비트코인은 국힘입니까? 알 수가 없죠. 반면에 굉장히 인드라에 거스르는 게 이더리움 세력이다. 비트코인 세력은 어떻게든지 인드라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쪽이라면 그 이더리움 그 작전 세력은 굉장히 인드라를 부정하는 쪽이다. 이렇게. 근데 그렇더라도 인드라는 왜냐면 이노바 뭐 이더리움은 그런 거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드라 볼 때 5대5로 저기 있죠. 저는 뭐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성향은 그렇달지라도 비트코인 5 뮤츠 빙신님 어서오세요. 태님 오늘 선생님 국힘 유니폼 와 레드 데빌 아니 추워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4.15 부장선거 티셔츠 반팔 티셔츠 있는데 지난번에 반팔 티셔츠 입고 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레드 데빌 이걸로 이제 인드라가 이거 입고 장사해요. 레드 데빌. 과거에 20년 전에 인드라가 붉은 악마였잖아. 지금은 붉은 악마 아니에요. 저는 국대 경기 안 봐요.
되는 게 안 봅니다. 네. 그렇고요. 국힘 유니폼이 아니고요. 레드데빌. 저는 성렬형 안 찍었어요. 기권했습니다. 네. 국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 민주당을 반대하는 국민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반쪽 민주당을 싫어해요. 근데 그 대다수가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중에 국힘을 지지하거나 성렬형 지지하는 분들이 속해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지금 여론조사, 인드라가 볼 때,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조차도 국힘 지지율이 더 높아요. 반쪽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아. 이걸 몰라서 대다수 국민은 반쪽민주당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조차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과반수 이상의 70% 이상의 여론조사가 그 정도면요, 실제로 80% 이상의 대다수 대한민국 시민이 반쪽민주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싫어해요. 네 예배미가 맥로라면 반쪽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대다수 대한민국 시민들은 맥로가 아니잖아. 반쪽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힘이 더 잘해야죠. 대다수 대한민국 시민은 선진국 시민답게 분단체제 지속을 원하는 이 자유파시오 반쪽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자유파시오 엠뱅신을 지지하지 않고 반쪽파시오 정교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작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거든요. 그러한 조작된 여론조차도 객관적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아무리 뻥튀기해도 한계가 있잖아. 있는 걸 지나치게 뻥튀기 하면 안 되는데, 뻥튀기한 여론조사만으로도 반쪽 민주당 지지율이 형편이 없어요. 파란 옷 입고 반쪽 민주당 비탄해야 중립적,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빨간 옷은 뭐 공화당, 미국 공화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편해요. 저희 배지.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지만 지난 시기 대선에서 세훈이 형 서울시장 선거에도 기권했고, 대선에서도 기권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 성렬형 빠 아닙니다. 국힘 빠 아니에요. 국힘당 당원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매국노가 아니라면 왜 반쪽민당을 지지해? 네 예배미가 맥로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네 예배미가 맥로라면 설득해야지. 왜 설득하지 못해? 자신이 그렇게 없나? 박상무님의 교육 때문에 네 예배미가 그렇게 폭력을 구사하나? 반쪽민당 지지하라고? 벗어나야지, 인간들아.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로 인드라가 제목 변경 매수 금지 11시 방송 예정 10월 13일 644회 10월에 2층 지하실에서 2층으로 가자. 인드라 오늘 오전 암호화폐 절반 손절 방송 예고 몰빵 중 서울 그래서 민드라는 뭐 거짓은 없죠. 자, 644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13일 인원리 10월에 2층 지하실에서 2층으로 가자. 이든영, VOA, 성렬형, 세훈형 국토전략
레식스 한국어, 캡틴 따거, 김현석 소박사, 신박과학, 기묘한 밤. 그래서 이게 투자 내역 이게 보시면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2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덜더 말고 인드라가 코로나 사회적 페럼 피해금으로 2천만 원 확보해서 빚은 많지만 좀 해볼까 해서 5% 이자율이 5%라고 치고 5%보다 조금 나은 2천만 원이면 2,10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초기에 2,087만 원까지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인드라가 약속드렸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면 인드라가 매매 중지하고 그냥 몰빵하고 그냥 있겠다.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9만 5천 원 3.04%죠. 근데 대부분 인드라가 손실을 기록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수익을 거둔 것도 비트코인이고 손실을 기록한 것도 비트코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인드라가 여태까지 매매한 것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플러스가 더 가깝다. 오늘만 아니었으면 더 플러스입니다. 인드라가 대부분 손실은 이더리움에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인드라 오늘하게 맨 처음에 오늘 방송한다. 폭락 2층 지하실이 있었네 하고 방송한 직후에 5분 만에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 인드라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인드라가 딱 방송 예고 포스팅 한 직후에 한 5분인가 10분 뒤에 갑자기 폭락해요. 2% 이상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늘 재밌는 현상을 두 번 봤어요. 뭐냐면 오늘 그런 현상을 두 번 봤는데 인드라가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매매창 보다가 매도하려고 일부분을 매도하려고 딱 하는데 상대창이 이상하게 변해요. 매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인드라 말에 공무돼 가지고 고래 하나가 그냥 매수를 쌌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한쪽은 그러니까 선물의 한 세력은 매수를 때렸고 선물의 한 세력은 매도를 때렸어요. 세력 하나가. 근데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인드라가 두 번이나 먹겠어요. 인드라가 매도를 때릴 때마다 분위기가 오늘 두 번 매도 때릴 때마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고 우리 매수 세력 분들 인드라 말에 같이 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인드라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지금 2,600 얼마잖아요. 근데 2,705만 원인가 거기에 이제 인드라 매도를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 세력이 뜨면서 2,710만 원까지 누군가 눌렀어요. 그러는 바람에 꼬이면서 인드라가 이렇게 매수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왜냐면 인드라가 매도를 버튼을 누르는데 매매창이 바뀌면서 2,010만 원까지 오르니까 인드라가 매도 취소를 한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매도를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1분 만에 2% 폭락했어요. 정말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인드라가 2,710만 원에서 2,705만 원에 매도 때리려고 했는데 2,710만 원까지 올랐던 게 1분 만에 한 5분 만에 5분 만에 2,660만 원까지 떨었어요. 두 번을 겪었어요. 이런 현상을. 어쨌든 트렌이 암호화폐 마이너스 87%. 저는 오늘부로 화폐 투자 절대 금지 선언. 80%예요 암호화폐? 아니 어떻게 암호화폐를 87%
아마 그 이더리움하고 그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골드나 저 뭐야 그 뭐죠? 이더리움 클래식 혹은 또 뭐 트론 이런 거 건드리신 것 같아요. 네, 알타신 것 같아요. 네. 샌드박스로는 자꾸 아니 이렇게 아니 천신님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건 작전세. 그러니까 이거는요 증권사의 작전주는 그나마 그 증권감독의 감독이라도 받지. 이 두나무 업비트나 이쪽 한국의 그 엄어화폐 이쪽은 그래도 업비트가 사기가 있어도 그나마 공신력이 있어야 업비트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작전이에요, 작전. 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 올랐단 말이야. 저기 뭐야, 이더리움이 그 모건스탠리 보고서에서 탈중화 없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이번에 그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네, 지분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중앙화 신호다.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오히려 국힘 쪽으로 간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사기판이야. 거기에는 돈 넣고 돈 먹기 이고 반쪽 정원이고 이란이고 푸틴이고 메콩 C8의 영역인 거예요. 네. 거기는 정보 없이는 예, 성공하기가 그냥 없는 거예요. 예. 대박 치거나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최근 어떻습니까? 등락률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걸 누군가 이제 이 비트코인도 선물이 되고 이더리움도 선물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안정성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된 거고 나머지 그 알트코인들은요 그냥 세력 마음이에요. 진짜 그냥 작전주야. 증시 작전 코스닥 작전주 아시잖아요. 당장에 막 그냥 이건 아시잖아. 이거는 뭐 선신우님이 우리 저 작전주 담당은 응이님이 그거 좋아하시잖아. 작전주. 선신님이 딱 보면 이제 작전주. 그냥 선신님이 정답게 인드라가 암호화폐 문 닫았으면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정말로 인드라 인간지표지만은 기아에 투자했어요. 기아 레벨 다운됐잖아. 여태까지 작년 실적을 보면 주가 변동을 보면요 7만원대 사서 8만원대에 팔면 기아는 그냥 대박 쳤어요. 10번 작년에 10번이나 기아 주식이 7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팔면 10번이나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6만원대로 떨어지잖아요.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제가 향후 2년간 전망할게. 기아는 6만원대 사서 7만원대 팔면 된다. 기아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차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반도체도 그런 거죠. 저 하이닉스 8만원 사서 9만원대 팔면 됩니다. 당분간은 8만원대 사서 하이닉스는 9만원대 팔면 됩니다. 주식은 그래요. 그렇듯이 인드라가 인간 지표지만은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손실 엄청나죠. 인드라 100만원 손실 됐습니다. 공개했어요. 2만 달러 언제든 오릅니다. 그럼 지금 사두시고 묻어주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바닥이 어딘지 인드라 솔직히 투자는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얘네들은 그 야당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은 지 맘이지. 그래서 바닥도 없고 높이도 없어요. 그냥 이더리움은 쪽박 아니면 대박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탈중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입니다. 무슨 엘살바도르 같은 데서 중앙화폐 이런 거 설정했잖아. 그런 거 많이 할수록 비트코인은 더더욱 중앙화되고 시장의 어떠한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도 이번에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주식회사의 어떤 흐름에 지배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의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요, 그 외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할 거면 인드라가 이 방송을 올린 다음에 직후에 누군가 이제 작전 세력이 하나가 선물 거래소 세계 탑 5 선물 거래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면서 보자. 여기요. 안녕하세요. 비트켓 코라입니다. 비트켓 파트너 제안을 드리려고 댓글 남깁니다. 비트켓은 세계 탑5 안에 드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입니다. 파트너 혜택의 경우 레퍼럴 링크 홍보를 진행했다는 초기 레퍼럴 커미션 오피시 프로와 홍보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주셨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인드라한테 여러 번 이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만큼 인드라 포스팅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드라는 이러한 제안에 깔끔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댓글 남겨주지 마세요. 저 제 블로그에도 올랐어요, 테님.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올린 다음에 좀 이제 가져야 할 때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올린 다음에 폭락했어요. 2차 폭락. 2차 폭락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1차 폭락 때는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트론 무슨 이렇게 기타 알트코인 다 폭락했거든요. 동반 폭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2차 폭락 때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유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폭락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1차 폭락 때 10%까지 폭락했어요. 그래서 인드라 사볼까 생각했는데 난 인드라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믿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했는데 인드라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보니까 10%까지 폭락했던 이더리움 클래식이 5%까지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은 2,700만원을 회복했을 것이고 이더리움도 1,800만원을 180만원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세력이 이번에 CPI 결정을 앞두고서 대부분 풋에 주식에서처럼 풋에 올인을 했거든요. 인드라 방송에 굉장히 예민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 풋 세력이 이번 CPI 결정에 풋에 올인했기 때문에 CPI 결정이 5% 최악의 결정이 나든 모건스탠리 결정에 8.1이든 8.3이든 그 발표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풋에 결정했기 때문에 이 CPI 발표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PI 발표는 사전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풋세력에 따라서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유난하게 인드라 때문에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난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공매도 하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공매도를 때렸으니까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정상 가격에서 이탈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폭락시켰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인드라나 우리 그 실전 투자 전문가이신 우리 사비트님 비트코인 전망에 19,000달러 이하 18,500원에서 18,500달러에서 18,800달러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 이더리움 바닥을 아직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시는 것은 지금은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하시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고 마이너스지만 매수 추천 안 한다. 이렇게 지금은 비트코인 매수 추천 인드라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며칠 전 방송에서 우리 역캠 아프리카 역캠 방송을 물리치고 그 덧글을 못 봤어요. 편집하다 보니까 봤습니다. 그리스빌님 고맙습니다. 역캠을 극복하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무대네요, 인드라. 역캠. 우리 8등신 미녀들을 어떻게 인드라가 극복했네. 지그레비스님은 지금까지 오늘이 최고 패션이에요. 레드 데빌.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주식이나 암호화폐 방송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인드라는 투자의 책임은 인드라지 신의 탓을 안 합니다. 신에게 오히려 인드라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드라는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운명은 제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투자와 관련돼서 인드라는 오늘부로 그냥 몰빵했어요. 일부러 다 몰빵. 그러니까 인드라가 한 300만원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몰빵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50% 오늘 오전에 50% 손절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몰빵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만원 남기고 2천만원에서 20만원 남기니까 투자를 더 못해. 그래가지고 한 10만원이니까 20만원 남기고 이게 몰빵 아니에요. 몰빵하고 상대창 안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드라가 답답해서 담배를 폈는데, 오늘 방송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약간 답답해서 깝깝해서 담배를 폈는데 오늘부로 담배도 끊고 업비트 매매창도 안 보겠습니다. 2만 달러 비트코인 2만 달러 넘었다, 이런 소식을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기 전에는 인드라는 업비트 매매창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인드라 인간지표니까 투자하시겠다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드라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어떤 인드라하고 성향이 맞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벌 받은 거다, 인드라가. 뭔가 잘못했어, 인드라가. 벌 받은 거예요. 잘해야죠, 인드라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요. 자, 자유의 소리 방송 CPI 발표 후 시장 5% 대폭락 전망. 김현석, 이든영, 성유령 세계 지방 정부 총회, 세운영, 소박사, 신박과학, 레식스, 한국어, 국토전략, 김효한밥, 캐틴 따거, 로라와 레론. 아니 근데 오늘 어제는 인드라가 운이 좋았고요. 오늘은 운이 나빴어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아파트 인드라 바로 위에 8층에서 인드라 7층인데 8층에서 화장실에 공사를 한대요. 인드라 잘 되는데 인드라는 퇴근해가지고 한 새벽 3, 4시에 잠들고 아침 한 10시에서 11시에 깨거든요. 5시간 6시간 자는데 정확히 한 4시간 자요. 근데 아침 8시부터 화장실 공사를 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컴퓨터 재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드디어 이제 하도 힘들어가지고 10월달은 또 장사가 잘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파치부를 뒀어요. 알바를 뒀습니다. 알바를. 근데 신기하게 그저께 알바가 왔을 때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때 추웠으니까. 추웠구나. 어제는 그저께 왔던 알바가 어제 병원 가야 되는데 어저께. 어제는 안 왔어요. 손님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씨도 따뜻해가지고 굉장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인드라가 일복이 터졌네.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다시 알바가 오늘 왔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 둘이서 농담 따먹기 하고 놀았어. 이게 이런 것도 신이 주신 시련인가. 인드라는 평생 우리 나타샤도 일복이 쌓였던 운명이고 인드라도 일복이 있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극복해줘. 일을 즐겨.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인드라. 그러니까 인드라 머피의 법칙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영업이 끝났습니다.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손님이 와. 하나도 없다가 참다 인드라가 배고프니까 밥 좀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요 꼭 손님이 와가지고 라면이 식어 빠져. 그건 머피 법칙.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그건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머피 법칙. 이런 얘기하니까 11시 57분이네. 대학관에서 어제 한 선생님 방송을 모니터링 했나 보군요. 이건 거의 실시간이네요. 이든영이 푸틴은 이성적이다. 전술 핵무기 사용 안 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푸틴은 미친놈이 아니죠. 인드라 얘기했잖아. 푸틴은 미친놈도 아니고 이성적인 인간도 아니에요. 이든영은 이제 이성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인드라 강조했지만 푸틴의 현재 상황은 미친놈도 아니고 이성적인 인간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인드라 때문에 이든영이 긴급 방송을 한 거죠.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무게감을 이든영이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경고를 때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급부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인드라는 여전히 푸틴이 전술핵 무기를 쏠 가능성이 여전히 78%로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왜냐? 푸틴이 미친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든영은 푸틴이 이성적이라고 얘기한 건 인드라 볼 때 언론 플레이시고 이든영 좋아해요. 인드라는. 이든영을 지지하고 현재 미국 대통령의 최적임자는
바이든 이든영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재선은 안 되고요. 재선하지 마시고 예, 차기 대통령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푸틴은 미친놈도 아니지만 예,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전술핵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위법원의 현재 이해타산을 인드라가 고려하면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인드라가 암호화폐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인드라가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이해로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인드라는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건 초나는 거예요. 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핵이라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것과 돈 문제는 하위, 돈 문제가 하위예요. 생존이 우선이죠. 예? 인드라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인드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푸틴은 미친놈도 아니지만 이성적인 인물도 아니다. 인드라는 이든영의 엄프를 반박하고 싶지 않고 이든영을 좋아하고 이든영이 현재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든영의 이런 엄플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푸틴의 전술핵 무기 사용 가능성은 여전히 78%다. 22%가 아니에요. 이전까지 인드라는 푸틴의 전술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던 사람입니다. 푸틴은 지금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그리고 2022년 이번에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꿈에서 꿨는데 2022년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뭔가 세계사를 결정짓는,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푸틴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탑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22년에 푸틴의 전술핵 무기 사용이 탑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쪽 메콩 시파르의 어떤 영구집권 음모가 탑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 그건 이슈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북 외교 모색 확장 억제 관한 VOA, 미국의 설립 방송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이런 것 쭉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한반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인권 문제 보고서처럼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문을 여러분들이 세계를 브렌스키나 헬라 키신처럼 고민하고 있다면, 세계를 걱정하고 세계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면, 세계를 무대로 전략을 했다면 반드시 필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깐 댓글 보겠습니다. 태님, 푸틴이 핵 쓰면 역사가 바뀌죠? 그렇습니다. 네, 역사가 바뀝니다. 빨리 쏴. 내가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반척정원 쫄보 미친놈아 빨리 쏴. 그러니까 반척정원도 미친놈은 아니에요. 네, 이성적인 인물도 아니지만 푸틴보단 조금 더 미친놈이 반척정원이죠. 근데 푸틴이나 반척정원이나 미친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드라 기준으로는 둘 다 미친놈이 아니에요.
근데 반쪽 그러니까 푸틴이 본다면 인드라 볼 때는 푸틴이 조금 더 미친놈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쪽정 푸틴이 떡을 못 쳐서 그런가? 반쪽정은 맘대로 떡 치는데 푸틴은 떡을 맘대로 못 쳐가지고 그렇게 욕구불만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둘 다 미친놈은 아니지만 미친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렬영 대한민국 최초 참석 세계 지방정부연합 이런 게 있었군요. 대전에서 했네. 이곳 대전은 세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과학 수도이며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렬영 원적은 충남 원적. 성렬영의 원적은 충청도입니다. 충청 백제후손 성렬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대륙 백제바, 우선 담로 백제바 이런 것도 환바처럼 굉장히 파시스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2담로 파시스트, 대륙 백제 파시스트.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순수한 백제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죠. 대한민국 길을 묻다 국민미래포럼 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여기서 노동 분야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렬영 미션 세계화 노동 글로벌 스탠다드 인도해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산호 위원장 이런 걸 맡으셔가지고 그 문전비더러 이제 반쪽 일성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문수 형에 대해서 문수 형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문수 형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냥 조선시대의 조광조예요, 조광조. 문수영의 어떤 전생이 있다면 조광조예요, 조광조. 저는 문수영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광조예요, 조광조. 비전 없어. 문수영은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칙에 투철하고 삶 자체가 반듯한 인물이에요. 우리 문수영이 인디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문수영이 대체수술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조광조 같은 인물을 어떻게 살리냐. 예를 들면 또 조선후기의 송시열을 어떻게 살리느냐. 또 조선후기의 안동김문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게 늘 문제거든요. 인물들은 다 괜찮고 천지적인 인물들인데 꼴통이야, 꼴통. 조광조 꼴통, 송시열 꼴통, 안동김문 꼴통. 이 천재적인 이 꼴통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죠? 문성이 꼴통이야. 이 꼴통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반듯한 인물이에요. 선비에 선비. 허점이 전혀 없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냥 피가 뚝뚝 흘러. 근데 그게 조광조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문수영은 조광조다. 미래의 비전을 담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조광조가 환태탄국을 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수영은 조광조다. 문수영! 인들아 말 들어봐봐. 응? 문수영 조광조야. 욕심내지 말고 인들아 말 들어. 응? 인들아 문수영 좋아하잖아. 이렇게 달라요. 결이 달라요. 예?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드라는 분명히 했지만 문수영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수영이 잘못 쓰이고 있어. 문전비는 반쪽일성주의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 더 중요하거든요. 노동개혁을 이렇게 똥 타는 발언을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늘 강조했잖아요.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의 노동개혁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던 문수영이라면 그런 얘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라고 인드라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전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문수영이 경산호 위원장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이런 논란을 통해서 우리는 문수영이 경산호 위원장이 되었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드라도 인정하는 유의미한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인드라가 더 나아간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문수영이 노동운동도 하셨으니까 인드라도 했잖아요. 자, 80년대 문수영, 90년대 인드라, 그리고 2022년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인드라는 노조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자이파쇼 노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문수영과 인드라는 일치가 됐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조, 세계적인 노조 흐름에 노동운동과 같이 가자는 것이지, 자이파쇼 정교조, 자이파쇼 민원연, 문전비, 반쪽 노면, 반쪽 정은 이런 노선으로 가지 말자는 그러한 노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번 기회에 문수영이 원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세훈이 형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YTN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현행 YTN 사장이나 또 변호봉 이런 애들이 편향적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노조에서. 보세요. 언론 노자조차도 대다수 언론 노자는 건강해요.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편향돼 보일 뿐이지. 그럼 핵심은 뭐냐? 언론 노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엠빙신이에요. 예?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노조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언론 노조를 장악한 거야, 엠빙신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죠? 엠빙신이 민영화되는 겁니다. 엠빙신 노조가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죠? 돈 때문이고요. 기득권 때문이에요. 뭔 짓을 하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 짓을 하는 것은 어떤 적자가 나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엠빙신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엠빙신이 민간 기업이라면 저 따위로 하면요 파산해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옥상옥, 복부 이런 어떤 역피라미드 구조, 간부 자체가 더 많은 이러한 민간 기업은 없어요.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국위본 세계적인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 언론 기업들도 구조조정하는 판에 뭘 믿고 엠뱅씨는 저런 식으로 함부로 가짜뉴스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 세금 때문이에요. 민영화하면 됩니다. 인드라는 민영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인드라는 노조를 인정하고 민영화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민간 기업이 공용화됐습니다. 잘파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민영화 운운을 하는 건 그건 거짓이에요.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쪽 노면이나 운전비 때 더 민영화가 됐죠. 했다면 노조 운동에 대해 노동운동에서 이런 것들에서 상식적으로 공부하시면 다 알 거예요. 그건 상투적인 레토릭이다. 국힘이 정권 잡으면 정부 잡으면 맨날 민영화 반대.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발정 노면이나 운전비 때도 민영화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인드라 분명히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드라가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은 엠뱅신이다.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기자분들, 인드라 이 얘기를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인드라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의 계신 직장에 대해서 인드라는 타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엠뱅식만 개혁하면, 엠뱅식만 민영화 되면요, 언론 노조가 정상화 되고요, 세계 언론 노조 그쪽이나 운전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운전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언론계에 있는 분들 운전비 때 한국 언론 자유 언론 순위가 하락한 거 아시죠? 그런 거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운전비 때 언론 탄압했던 주체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이파쇼 민원이고 자이파쇼 엠빙신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먹고 사니 좋아이즘을 위해서라면 엠뱅신 민영화를 지지하셔야 됩니다. 엠뱅신을 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자라면. 내 말이 틀렸습니까? 반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니에비에미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엠뱅신 민영화를 지지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기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니에비미가 매국노니까 엠뱅신 지지하고 문전비를 지지하고 이 제명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반박해 보세요. 그따위로 돈 벌고 싶습니까? 돈 버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준석이 좋아하잖아. 준석이한테 기회를 주잖아. 김세희한테도 기회를 주고 강윤석한테도 주고 다 줬잖아. 인드라 여전히 준석이 좋아합니다. 유승민도 좋아하고요. 준석아, 인드라 볼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3번의 기회를 줘. 3번의 기회. 이번이 마지막이야. 준석아,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달려가서 석고대죄. 마지막 기회야. 이번 인드라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인드라 언급 안 할게. 준석에 대해서. 인드라가 준석에 대한 애정이 크니까 기회를 자꾸 주는 거야. 준석아, 여태까지 네가의 공과 과가 있어. 사실은 인드라가 볼 때 너가 여태까지 해낸 업적이 있잖아. 인정하는데 여태 네가 했던 과가 공을 넘어섰어. 그래서 인드라가 분명히 말할게. 마지막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정신석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석고대죄하고 지난날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 예? 그리고 특단의 어떠한 자기 반성의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는 넌 없어. 인더라도 있는다. 마지막 경고야. 이거를 가세현이, 김세희나 강용석이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응? 따로 얘기 안 할게든. 네? 그래. 너의 업적은 기억하겠다. 그러나 넌 끝났어. 석고대죄해. 그러면 내가 봐줄게. 세훈이 형, 오선시장 도전이사 있다. 세훈이 형이 내 선생님 말씀을 청가듯 합니다. 서시장 레전드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 무릎 꿇는 이유. 서민 형은 지난 시기 그 폭우 때 이렇게 노력했던 영웅들이 있었죠. 기억하시길, 유튜브에서 영웅된 사람들 많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만약에 세훈이 형이 계속 서울시장이 있었다면 서울시 폭우 사태는 없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매국노에게 세뇌돼서 반정 좌파쇼 반정 민원의 세뇌에 대해서 골룸박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골룸박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골룸박에 투표한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다시는 서울시민이라면 반정민당에게 투표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걸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선동선선에 놀아나서 강남 침수 사태를 호도하는 그러한 선동선에 속아 넘는다면 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선동선에 넘어간 이들까지도 인들아 보호할 생각은, 그런 오지랖 높은 인간은 못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애비가 맥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네 애비가 맥로가 아닌데 왜 반정미당을 지지하고 반정미당 선동선에 넘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훈이 형 레전드 서울시장 종신이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드라가 서울시장 노예로 임명합니다. 서울시장 노예 되세요. 이렇게 24시간 일하는 서울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무후무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른 그 시도자치위원장이 세훈이 형 보고 깜짝 놀래요. 감당이 안 돼. 세훈이 형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같은 국힘당 지도차 뭐 중표 형 같은 사람도 겁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훈이 형처럼 일해봐. 누가 세훈이 형처럼 일하나. 서울시민한테 행복하지만 서울시 만약 아까 인들한 얘기. 세훈이 형,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인들아가 다른 거 안 바래. 건강만 챙기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150세까지 사세요. 세훈이 형. 서울시장 100년 서울시장 완성합시다. 무슨 뭐 DNA 무슨 기술이 개발돼서 세훈이 형이 150세까지 서울시장 하는 걸로 합시다. 구변 150살까지 세훈이 형 서울시장 레전드 찍읍시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정치편향 TBS 이건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 공부를 하다 보니 문득
선생님 조직론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웬만한 행정학의 조직 이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롭고 현실적이네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만 가능하다면 인류 최초 조직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조직론에 있어서 조직의 공적인 비전, 영성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직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위계질서, 질서라는 게, 앞에 위계자를 빼고 조직은 질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계 질서라는 역전화처럼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서 자체가 위계를 포함합니다. 위계가 없는 질서는 없거든요. 질서란 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위계,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질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조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질서가 없는 어떤 상태를 상상해야 되는데, 인류에게 있어서 질서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건 시족사회 이전의 사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석기 이전의 시대, 구석기 시대 때는 조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위계질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은 없었어요. 위계질서라고 이런 질서가 탄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수메르 문명, 인도는 수메르 문명을 최초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원전 한 10,000년 정도 시기서부터 신석기 시대가 태동했고, 농업이 태동했고, 본격적으로 한 건 수메르 문명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잡아도 그 시기에서부터 인간 사회에서 조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시족사회 형성이다. 이렇게. 이전에는 그냥 많으면 20명, 적으면 5명 뭐 이렇게 그런 조직이었다면, 시족이라는 어떤 것은 수백 명, 수천 명 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게 뭐죠? 영성이라는 거죠. 시족과, 그러니까 족속과 어떤 100명의 무리와 100명의 무리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요. 마치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만났어요. 100명 대 100명이 만났단 말이야. 서로를 우리 인류, 당신도 인류, 나도 인류, 그러면서 우리 해피하게 하겠냐?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전쟁부터 할 것입니다. 그쵸? 죽고 죽이는 전쟁부터 하겠죠. 대부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드물지만 평화롭게 해피엔딩으로 너 인류 나도 인류 하면서 우리 같이 뭉치면 더 큰 힘이, 큰 세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드물지만 어떤 경우 전쟁이든 평화든 중요한 건 무리가 뭉쳐서 새로운 어떤 큰 세력이 된다 했을 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다? 머리다. 공감세포다. 그 공감세포의 중심이 뭐다? 신이다, 이거 신. 동물과 인간이 차이는 인드라 관점에서는 신의 믿음이에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씨족은 도태되거나 더 번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을 믿을수록
그 족속은 더 무리를 더 강다하게 해서 로마 제국이 되거나 수메르 제국이 되거나 예, 그렇게 된 거죠. 신을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 된 신을 믿는 우리 신 앞에 평등한 족속이요 라는 영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인류의 시작은 조직의 시작은 신과 함께다. 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신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인류는 동물과 다르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감세포가 당신과 나는 같은 족속이요. 왜? 신을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무는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란 게, 인류 최초의 조직은 뭐냐? 과거에는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 다른 이름이 뭐냐? 시족 이전에 가족이죠. 가족에도 서열은 있죠. 뭐 모계사에 있을 때는 엄마가 주인이었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따르는 족속이 있었겠죠. 그것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 그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시족 사회로 넘어오면서 노예가 성립되면서 서열 관계가 분명해지면서 비로소 조직이 성립된 거죠. 조직의 기원은 무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라는 것이 마치 우주 창조처럼 같은 거죠. 우주 창조 때 모든 엔트로피가 완전히 방전된, 우리 엔트로피가 완전히 방전됐다라는 것을, 방전된 표현을 좋아하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어. 그런 것과 상태가 엔트로피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다시 빅뱅이 터졌다 라는 게 이제 그럴듯한 정설은 아니지만 가장 그럴듯한 가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어떤 목의 어떤 그 사회가 조직은 아니지만 그게 빅뱅처럼, 빅뱅 직전에 어떤 것처럼 완전히 방전된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의 사회의 어떤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목의 사회가 완전히 엔트로피가 방전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었죠. 설사 엔트로피가 만빵이라도 방전되더라도 목의 사회가 계속 목의 사회가 완전히 그냥 방전된 상황이라도 어떤 발전 없이 특별한 외부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왔었냐면 소해성 같은 게 멕시코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기후 변화가 온 거예요. 대다수 인류가 죽었어요. 소수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오늘날 프리메이슨, 그리고 아포칼립스,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얘기인데, 극소수의 인간들이만 살아남았는데, 이 극소수의 인간들만이 살아남고 나서 당연하게 극소수의 인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잘난 것도 있지만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해 왔다, 여태까지 조직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에게서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 뉴턴 2060년 멸망론, 인드라 2060년 멸망론,
여기 프리메슨이 일루미나티는 제외하고요. 프리메슨이 뭐든 다 어떤 인류 멸망설을 얘기하는 게 그 핵심 뭔지 아십니까? 예, 극소수의 인간들만 선택받은 인간들만 살아남는다. 성서에 보시면 노아 살아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말고 예, 극소수의 인간 선택돼 받은 저기 뭐야 모세도 보면 예, 대다수 이집트인들은 죽고 장남들이 죽고 소수의 이스라엘인만 살아남는다. 이런 어떤 구약의 선민주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한 게 예수님이에요. 여태까지 구약은 신을 믿으면 나만 살아남는다 였잖아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은 나부터 죽는다. 믿는 놈부터 죽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죽는다는 거야. 구약과 신약은 결부터 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부터 죽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서 죽고 다 죽잖아. 예? 구약을 봐요. 다 살아남고 신약을 보면 다 죽어. 이건 누나가 좀 너무 예민하게 지적해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렇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이게 인들아 볼 때 구약이고 신약은 죽어야 산다. 이순신 장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인들아 볼 때는 예수님 말씀이나 이순신 장군 말씀이나 같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우리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우리 이건 뭐 인들아 VOA 방송 미국에서 이 방송 잘 들으면 이더리움 뭐 개발 쫙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이문 이슈는 뭐 한동훈, 성렬영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국유본, 이든영, 그다음에 옐런까지. 옐런이 한국에 왔잖아. 왜 왔어? 인드라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이슈는요. 암호화폐 이슈는 문준비도 아니고, 성렬영도 아니고, 골룸박도 아니고, 동훈이 형도 아니에요. 국유본이 직접 지지사안이야. 이 암호화폐 핵심은 반쪽 정원한테 암호화폐가 흘러 들어갔다. 이거 구분이 몰랐겠습니까? 알지. 오히려 방주했고, 북핵은 누구 거예요? 국유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북핵 프로그램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이런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야. 국유본이 수습하는 과정이에요. 자, 인드라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이미 반쪽 정원은 끝났어.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사례는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말하는 거죠. 튀르키예, 또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어느 나라도 상관없습니까? 예멘도 상관없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유원이 키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정리하고 수습하고 골룸박은 처단하고 이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는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국유원 관점이죠. 반쪽 정원에게 미사일 자금, 핵 자금을 핵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북핵은 누구 거다? 국유원 거다. 돈이 많이 든 이 미사일 작업을 누가 돈 대줬어요? 국유원이 돈 대준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암호화폐인 거고, 암호화폐만 돈 대준 게 아니에요. 런던 금속 시장을 통해서 북한에 했던 우라늄 50억 달러인가? 그걸 런던 시장에서 거래했고, 우라늄 시장.
북한의 광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 핵 개발 자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 얘기했죠. 엄밀하게 그냥 지금 더 큰 제재가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제재를 100% 제대로 이행한다면 북한은 핵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핵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헛수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집행을 안 했어요.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를 않는 거야. 그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제재를 제대로 안 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만들어서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라. 빨간불을 건너가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문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가 빨간불일지라도 지나가. 그럼 1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해. 네? 신호등에 어떤 CCTV로 찍어가지고 네? 다 잡혔는데도 과태료를 안 물어. 그게 이 북핵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암호화폐든 우라늄이든 뭐든 핵미사일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북핵은 굴병 거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7차 핵실험 빨리 쏴! 반쪽정은 이 방송 시청하는 모니터하는 뽕여정 반쪽정은 빨리 쏴. 국위원이 너에게 기대는 마지막 미션이야. 이 미션 끝나면 너의 가치는 없어. 제로가 돼. 그래서 이 끝나고 2025년까지 그 사이의 공백을 뭘로 메꿀 거냐. 2025년까지는 국위원은 통일시킬 수가 없거든요. 한반도를. 2025년 이후로야 분단 체제가 그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2025년까지는 분단시키는 게 국위원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반쪽미당이 헛소리해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안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2025년이면 3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2025년 이후에 한반도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세계적인 전문가도 2030년 이전에 남북간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는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5년 이후부터는 국위원 입장에서 분단 지속을 하는 것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따름입니다. 그러면 2025년, 2026년 언제든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분단 세력, 분단 지속, 국위원의 분단 지속을 원하는 국위원 세력은 악화될 것이고 통일을 지지하는 국위원 귀족들은 점점 더 그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드라가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님께서 이런 문전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문전비가 무슨 돈, 제명이는 뭐 돈 많이 쓰고 나한테는 왜 돈 안 주냐. 이것은 저작거리에서 그 저작거리에서 반쪽미당 지지자들은 돈에 민감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 선동순동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노스님이 잘 알거든요. 노인들한테 이런 게 통해. 그래서 그런 것들 노스님의 얘기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문전비는 돈 때문에 문전비를 까는 게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예, 문전비냐 죄명이냐 등 떠미는 형상이다. 내가 1인자고 죄명이는 2인자. 죄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1인자, 좀비는 2인자. 조직의 위기가 왔을 때 등 떠밀면서 일단 네가 죽어라. 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너 되죠. 난 도망칠게. 이런 거지. 돈 때문이 아닌 거죠. 생존의 문제예요. 일단은 식량으로 예, 제명이가 되지거나 자살하거나 그러면 문준비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제명이 추모한다면서 예? 속으로는 잘 되졌다. 반쪽 노면 잘 되졌다. 자살 잘했네 이러면서 겉으로는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 죄명이가 되지면 만세죠. 속으로 문전비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다시 막 예? 관장사하면서 살아날 궁리가 있거든. 반대로 제명 입장에서는 어때요? 문전비가 되져야 똑같죠. 문전비가 되지면 관장사 할 수 있잖아. 예? 각각 을이 바뀌는 거예요. 1인자 2인자 갑이냐 을이냐 이 싸움이에요. 동제가 아니야. 제명이가 죽으면 문전비가 산다. 문전비가 되지면 제명이가 산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동제 아니지. 예, 이 어떤 함수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구원론이 있는 거죠. 제명이도 돼지고 예? 문전비도 돼지는 동시에 돼져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어떤 반쪽 노면 그런 망령이 한국 최초 파시스트인 반쪽 노면 이런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인드라가 제안하잖아요. 문전비도 돼지고 제명이도 돼지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을 쭉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폭락. 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네. 김현석, 그 다음에 소박사, 그 다음에 신박과학. 아 이거 좋아. 이 신박과학 이거 좋아요. 아주 좋아. 테슬라, 네, 레식스 한국어. 그 다음에 국토전략. 아이 담노제 이거. 네. 아, 환빠 못지않게 위험한 족속들이 대륙해양 백제바 후저 자빠진 담노제 운동하는 20년부터 인드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뽕이니까 존중하고요. 네. 해병대, 네. 그 다음에 K군과 힌디어 버전 사나이의 목숨. 이런 거 좋네요. 힌디어 버전. 그 다음에 기묘한 밤. 예? 이것도 노은치의 서 이런 것도 재밌죠. 인드라 되게 좋아합니다. 신박한 만큼이나 기묘한 밤을 좋아합니다. 수위 조절하시면 기묘한 밤도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캡틴 따고 레바논 음식. 그냥 레바논의 새로운 어떤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드란 캡틴 따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나와 레논 둘 다 그 연예인급 미모를 갖춘 우리 친구들이 말라가에 입성했네요. 누드비치. 인드라 영향을 받았나요? 말라가에서 토플리스 여성을 만난다. 20년 전 얘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노라와 레논 같은 젊은 친구들은 옷을 안 벗어요. 상의 탈의 안 하고 아줌마들만 탈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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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드라가 말라가에서 누드비치에서 겪었던 건 젊은 친구들은 어지간해서 상의 탈의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애 낳은 아줌마들이 과감하게 상의 탈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12시 넘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그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이거 뭐야? (0.52%)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되게 웃기네. 비트코인 2,700만원, 이더리움은 1,813만원. 인드라가 (100만원) 손실이었잖아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러다가 다시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환신 다녀올게야. 나 이거 뭐냐? 아니, 이건 뭐냐? 나 정말 한잔 알았어. 이해해 주세요. 나 정말 방송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거 뭔 개씨양 좋아할 게 못 돼요. 이게 그 중국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 뭐야, 인드라가 늘 이용하는 거 뭐지? 세옹지마야. 세옹지마. 이렇게 했다가 5분 만에 또 다시 폭락하고 이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오늘 특히 2번이나 겪었어. 인드라가.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드라가 약속은 지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2만 달러 넘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인드라 몰빵했어요. 더 볼 이유도 없어. 진짜 몰빵해. 딱 봤잖아. 몰빵했어. 끝났어요. 그래서 더 투자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제 행위는 늘 얘기하지만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인드라가 잘한 건 다 신의 덕분이고 못한 일은 인드라 때문이죠.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은요 중요해요. 운은 중요하지만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데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왜 오늘 이렇게 몰빵하고 이런 게 과연 인드라의 자유의지인가 의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어요. 인드라가 이렇게 몰빵했잖아.
이 몰빵한 어떤 이러한 어떻게 인드라가 왜 오늘 2천만 원 다 몰빵했나? 이것은 과연 인드라의 자유의지인가? 를 의심하셔야 돼요. 예. 생각해보면 인드라가 어쩌면 이렇게 2천만 원을 몰빵한 것은 인드라의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AI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킨 대로 한 것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뭔가 진정하게 그냥 아닐 수 이렇게 그냥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과연 내가 내 의지대로 투자했나 이런 진정한 의심을 품을 때야말로 그것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인드라처럼 인간 지표 투자했다면 망하는 인간 그런 인간이지만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죠. 돈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돈보다 생명이라지만 돈 많이 벌어야죠. 살면서 행복해야 되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돈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이 버시고요. 중요한 건 돈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드라 방송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 원을 잃을지라도 왜 인드라 방송 보십니까? 힘이 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인드라 방송을 보십니까? 힘이 나니까. 그렇죠? 집안에 많이 우환이 있고 왜 결혼을 못 하시고 왜 애인이 없을까? 그런 분도 왜 인드라 방송을 보십니까? 격려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죠?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껴안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드라가 무슨 특별한 답을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같이 고통을 같이 안고 간다 이 차원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인드라도 인간인데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인드라도 고통 겪으면 주식에 하면 일주일 동안 담배 폈잖아. 근데 내일부터 담배 끊을 거예요. 인드라가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맨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안 되고 스트레스는 받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지. 내일부터는 담배 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주일 동안 담배 폈습니다. 고백하고요. 내일부터 담배 끊게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2022년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2060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세요.